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보 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연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이제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오늘 시장은 어떤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호재만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금액 차이도 좁혀지는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금가격, 은가격, 그리고 이 유가가 그나마 좀 이 반등, 그러니까 안정세를 좀 차지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런 좀 어떤 최근에 어떤 위험 자산 그리고 안전 자산 이런 쪽으로의 수급적인 이 방향에 대해서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안전 자산에 대한 변동폭이 좀 완화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좀 종목들을 어떤 선별하는 전략보다는 어떤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전략, 그러니까 간단한 전략을 좀 유지하셔도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어제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셀트론 헬스케어 그리고 HLB의 상승세가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것보다도 그 전에 시즌이 코스닥 시장을 올렸던 걸 본다고 한다면 같은 맥락에 오늘 상승세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봤을 때 KMW가 0.13% 상승세, 그리고 그 전에 좀 주가에 대한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이 CJ ENM 같은 경우도 5.48%,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미디어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게 어떤 특별한 종목의 업종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골고루 오르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골고루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참 좋은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할지 계속해서 새빨간 스캔들 확인하시면서 그 전략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이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해외 이슈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젠, 알테오젠, 그리고 또 신풍제약이 오늘 MSCI 한국지수에 입성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학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겹호재로 인해서 화학주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물론이거니와 또 화학과 화장품 등 주가가 반등한 영향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달에는 외국인들이 화학업종을 대량 매수를 하면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과연 후발주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나 종목에 대한 내용, 화학주들에 대한 내용 뒤에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행 재개에 따른 면세점 매출 기대가 더해지면서 화장품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잠시 뒤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공매도한 내용 가져왔습니다. 먼저 자세히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주요 지수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동력으로 본다면 미국의 물가 강세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 통제에 기대감이 작용된 건데요. 특히나 대형 기술주의 급등이 좀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면서 최고가 턱 밑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이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전반적인 낙관론이 강한 상태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테마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펀드 자금의 지침 역할을 하는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의 편출입 종목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편입이 된 주인공은 세 번째 새 주인공이 되는데요. 시젠과 알테오젠 그리고 신풍제약입니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을 하면서 편입의 기대감이 날로 높았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MSCI 추가 예정 종목의 경우에는 발표 후에 수급도 개선되고 주가도 개선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들의 움직임도 오늘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이슈가 될 텐데요. 코로나 여파로 주가가 폭락한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공매도 금지 제도가 이제는 한 달 뒤면 좀 풀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찬반 여론이 뜨겁게 올리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오늘 공매도 제도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내용은 공매도 시장 영향과 이에 바람직한 규제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공매도 논란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그래도 공매도의 순 기능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증권가 전문가들은 40%가량은 좀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22%가량은 금지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관련해서 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추후에 그 기사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슈 점검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스탠더드 지수에 시젠과 알테오젠, 신풍제약이 신규 편입됐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큰 수혜를 입은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다만 이들의 주가 등락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풍제약만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예상했던 게 이 MSCI 편입 여부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뭐 큰 영향은 미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저는 오히려 뭐 편입된 종목보다도 이 제외됐던 종목들에 대한 약간 급락세가 좀 더 우려됐었는데 뭐 생각보다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제외는 됐지만 이제 11월 정도에 좀 11월 정도에 편입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제외됐던 뭐 헬릭스미스, 뭐 대우건설, 현대백화점, 물론 이제 이 제외된다는 부분은 그거죠. 어떤 MSCI에 대한 그 편입에 대한 프리미엄이 뭐 ETF, 뭐 예를 들어서 지수 ETF를 살 때 당연히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오히려 제외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 섞인 게 좀 더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지금 헬리스미나 뭐 대우건설, 뭐 현대백화점 뭐 크게 지금 급락세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제외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편입이 됐던 종목 중에서 뭐 시젠, 알테오젠은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시장이 오히려 더 오르는데 떨어지는 부분은 역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네. 오히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시젠이나 알테오젠보다도 오히려 그 서두에 더 이제 조정을 먼저 숨고르기를 좀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매수세가 신풍제약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역시 편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프리미엄은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약간의 이 차익 실현 분위기만 좀 지나간다면은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적인 영향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은 뭐 시즌 알테오젠은 하락, 신풍제약은 상승하는 그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시즌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신풍제약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MSCI 지수 편입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화학주는 화학 업종은 20%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7.5%를 훌쩍 웃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잘 갔고 상반기엔 조금 부진했던 전통 화학 사업 부분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발 주자는 어떤 종목이 될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우선 이제 화학 업종이라고 네.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2차 전지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화학 업종의 대표적인 그 대표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LG와 예.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다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시장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가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뭐 전통적인 이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기초 소재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가 아직 달리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학 업종이라고 하지만은 이 세 종목 다 2차 전지 대표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좀 화학 업종, 이제 2차 전지에서 약간의 좀 빗겨나가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비중이 작은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번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 업종 안에서 이 말씀드렸던 앞에 세계 3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가를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차 전지와는 2차 전지 관련주는 분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학 업종 안에서는 그나마 좀 실적에 대한 쪽에서의 기대감이 있는 기초 소재 쪽에서의 실적이 기대감이 되고 있는 이 롯데케미칼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후발주자라고 얘기하지만 후발주자가 아니라 이 LG와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갈 갈 거다. 확률이 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유럽 쪽에서의 그 정부나 공격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쪽에서의 시장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주를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화학주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장주 노릇을 할 것이다. 그래서 3사,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겠고 전통 부분, 기존 부분에서 좀 볼 거라면 롯데케미칼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등록하고 또 개발하고 등록했다는 소식에 여행주와 항공주들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죠. 오늘은 화장품주, 면세점주들도 잇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다시 좀 힘을 낼 것인가? 사실 요즘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제 화장품 업체들은 아직 그 하반기에도 아주 불투명한 건 사실이에요. 예. 뭐 어떤 이제 지금 얘기했던 러시아 백신도 있겠고 그리고 중국에서 여행 재개 네. 여러 가지 뭐 그 상황으로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 며칠 동안 반등한 건 사실인데 지금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 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게 맞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고 여행객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이 어떤 이 중국의 그런 중국만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저가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장품 업체들과 지금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화장품 업체들의 그런 그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녹록치 않은 환경은 맞다라고 네. 판단되고요. 하지만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이 화장품 업체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죠.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2분기 실적으로 그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 LG생활건강은 실적 호조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예상보다 낮게 나온 실적 때문에 이 두 대표 기업에 대한 주가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엇갈리는 부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화장품 업체라고 하지만 온라인 쪽에서의 판매가 좀 다각화된 점 그리고 화장품 쪽이 아니라 이 생활
그 생활 필수품에 대한 실적이 그 판매 부분이 이번 2분기 실적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설화수나 네. 이런 프리미엄 그 판매 부분으로만 좀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의 이런 그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판매 채널 다각화 부분이 실적이 좋아진 거 본다고 한다면 이건 모든 화장품 업체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업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주를 LG생활건강이라보다도 LG생활건강처럼 이 판매 부분을 다각화하는 기업 그런 이 화장품 업체들을 좀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가 하반기에도 환경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화장품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이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LG전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미국 시장 덕분에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와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강한 흐름들인데, 특히 오늘 장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 빨간 펜 시간에서 소개시켜드린 2차 전지 관련돼서 그래도 안 오른 쪽이 알루미늄 박이다. 그러면서 DI 동일을 말씀드렸죠.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들 또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오늘은 또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는 LG그룹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이 변하면서 이제 LG그룹주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에 따른 LG전자의 또 하나의 향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분석해보고요.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LG전자로 하게 되면은 기존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 하게 되면은 기존의 전자와 정보통신이 인적 분할돼서 이제 LG전자가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LG하면 가전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쪽에 대해서 가장 프리미엄급 그리고 또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LG전자의 가장 큰 아픈 부분이 있죠. 이 스마트폰 쪽입니다.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가 격돌하는 프리미엄폰 시장 쪽에서 제대로 포지셔닝을 못 가졌다 라면서 MC 사업부는 계속 부진하다라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하나의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LG전자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이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흐름들이 얼만큼 아프냐라고 봤을 때 지금 작년부터 이어지는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역성장입니다. 거의 한 두 자릿수 때는 계속 역성장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LG그룹의 총수들도 잘 알고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변화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예 사업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변화된 스마트폰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LG그룹의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자동차와 연결된 커넥티드 폰이죠. 즉 내가 자동차로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모든 흐름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쪽에 변화된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인데, 이건 뭐 어떤 LG그룹 총수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의 변화는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LG전자 같은 경우 또 하나 받는 상황들이 PBR 한 배다. IT 기업인데 이렇게 싼 회사가 어디 있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작년 기준의 주가가 작년 기준으로 PBR이 이제 79,493원. 지금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분기 실적은 항상 상저하고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특히 항상 상고하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가 실적이 좋고 하반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특히 작년에는 또 적자까지 나왔네요. 이런 현상들이 벌써 3, 4년 계속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리 상반기에 좋게 나왔다고 해도 하반기에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런 변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구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 TV 모니터 이쪽이 거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기판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따가 강조를 드려야 될 이 기타 사업 부분 이쪽에 대한 변화가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쪽인데 약 한 20% 정도 비중, 16%에서 20% 정도 되는 매출 구성의 비중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면서 이 파일을 좀 더 확대시키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보여지고 있는 LG전자가 잘하는 부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냉장고나 뭐 세탁기, 에어컨, 거기다가 TV 이런 쪽은 꾸준하게 지금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도 두 자리 숫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TV 쪽도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5%대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어느 쪽으로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LG전자의 사업부 중에서 이 VC라고 하는 특히 가장 중요한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 일단 눈여겨보시는 부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벌써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 쪽에서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받았겠죠. 그런데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인포테인먼트, 즉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 자율주행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동차의 편의시설이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 모터, 인버터, 배터리팩.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가장 뜨겁게 나오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요. 제가 전에 S&T 모티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구동 모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펄펄 날아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이에 따른 중요한 관련된 부품들을 영위하고 있다는 쪽에서 이 관련된 VC 사업부에 대한 영향력들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안전 및 편의장치 이쪽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VC 사업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전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거에 이 ZKW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차량용 조명 제조사를 인수를 했죠. 그와 함께 1조 4천억에 인수를 하면서 지금 당장은 상반기에는 타격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지난 흐름은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의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전기차로 바뀌는 관점 쪽에서 전기차는 쉽게 말씀드리면 IT 총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큰 IT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공급하는 IT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많은 부분들이 다 어디로 넘어갈까요? LG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의 영향력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LG화학이 2차 전지가 잘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잘 나가면서 그를 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전장 부품들이 우리도 이쪽 부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영업 나갈 때 명함을 같이 내밀겠죠. 그러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LG그룹의 시너지 효과는 계속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면 앞으로 LG그룹들이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VC 사업부를 통해서 이 전장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사업이 확대가 될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저희가 보통 POLED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자동차는 테슬라가 보여줬듯이 이제 약간 작은 어떤 LCD 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센터 패시아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모습들이 모두 다 이 디스플레이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IT의 총합기기라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LG노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죠. 그 밖에 LG아웃시스는 경량화 소재. 그러다 보니까 LG그룹들이 모두 다 친환경 쪽으로 가서 바꿀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삼각편대 모습을 LG화학을 필두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 가장 주목해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수주 흐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210조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때가 130조 원이다 보니까 물론 LG화학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LG전자도 알게 모르게 50조 원대 이상으로 지금 이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또 LG노텍도 10조 원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동차 부품 쪽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앞서 기타 사업부 쪽에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게 렌탈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렌탈 사업부도 상반기 가장 많은 개정을 보유했고요. 특히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연 30% 이상 성장할 정도로 계속 가전을 잘하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들이 렌탈이다. 이런 쪽에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어도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클로이라는 부분들을 론칭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로봇스타를 회사를 인수했죠.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과 함께 배달 서빙 로봇을 이제 거의 상용화가 마쳤던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긴 하겠지만은 당장은 실적이 아직 가세가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로봇 사업부도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있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게 LG전자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떤 전장회사로 변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진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부분이 숙제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저평가라든가 앞으로의 실적 개선세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실적 동향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가장 좋았을 때가 그래도 2017년도, 18년도가 그나마 실적이 좋다가 작년에 좀 주춤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해 실적 기대감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 2017년도, 18년도의 흐름들을 이어가겠구나. 그리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또 3조 원대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분석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LG전자의 주가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눈길을 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월봉상의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주가가 가장 앞서 말씀드려서 좋았었을 때가 이때 부근 약 한 11만 5천 원대 부근을 고점을 경신했을 때입니다. 그때 나왔던 추세를 거의 돌파를 하면서 지금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중기 저항권을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9만 5천 원대에서 한 10만 원대는 일단은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전장 부분에 대한 확대 흐름들이 계속 수주가 밝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직전 고점 때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지금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자동차 친환경차 관련된 부품 회사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LG그룹 쪽이 이쪽으로 다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장 또 보셔야 될 부분들이 지주사 LG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핵심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LG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 살펴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LG그룹들의 변화와 함께 LG전자의 중요한 전장 부품의 역할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맞추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실적과 수주 흐름들 확인해 보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LG전자를 자세하게 분해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의 휴맥스입니다. 휴맥스가 전기차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차량을 100% 전기 수소차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9위의 삼본전자는 게임사인 하루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8위의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7위의 스페코도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6위의 포스코케미칼도 오늘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5위는 아모레퍼시픽, 4위는 한온시스템, 3위는 삼성생명, 2위는 시즌, 1위 HLB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장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종목도 조폭의 상승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여기서 더 갈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아모레퍼시픽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알령만 해제되면 주가 30만 원 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 개미가 세력을 이길 수 없다지만 하나만 명심하자. 버티기 정신, 버티는데 장사 없다. 원래 24만 원에서 놀던 종목인데 20만 원대는 언제쯤 올라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한알령만 해제되면 주가 30만 원 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렇진 않죠. 그래요? 일단은 한한령은 기본적으로 해제가 많이 됐다고 봅니다. 네. 한 75%는 해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명확히 해제됐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닌데 오늘 화장품주가 기본적으로 강한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한령은 90% 이상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으려면 코로나가 해소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한령 해제 이슈로 인한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30만 원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달려서 가격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고는 곤데 좀 밀렸다가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적어도 한 18만 원 선 초반 정도까지 조정을 보셨다가 이제 따로 이제 그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노릴 수 있는 목표가는 일단 20만 5천 원 1차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소, 낙폭과대 대형주로의 수급 유입 두 가지가 감안됐을 때 갈 수 있는 가격이고요. 30만 원대까지는 일단 코로나가 해소돼야지 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30만 원까지 가려면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한다, 해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인 목표가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18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신규 진입이 가능하고 다음 목표가로는 20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게시글도 한번 볼게요. 원래 24만 원에서 놀던 종목인데 20만 원대는 언제쯤 올라설까요? 라고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20만 원대 언제쯤 올라올 거라고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조정 이후에 재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하면 한 다음 달 내로는 그래도 20만 원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로만 수급이 몰리다가 네. 낙폭과대 대형주로 수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걸 보면 그렇게까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20만 원 터치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정도면 20만 원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한온시스템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 매수도 8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온시스템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한원시스템도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온시스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심한 마음에 2만 주 중에 5천 주 팔았는데 아깝네. 오늘 14,000원 뚫어버리려나? 13,500원에 입성 완료. 하자마자 살짝 물렸네. 그래도 일단 지켜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살짝 빠졌다가 내일 다시 갈 듯 기관 매집 중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볼게요. 오늘 14,000원 뚫어버리려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14,000원 돌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네. 한올시스템은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부품 공급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 현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전기차, 수소차 세다는 것 모든 분들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순환매 쪽으로 돌아가면서 급등한다. 상대적으로 한올시스템, 만도 이런 종목분들이 못 올랐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매도를 하신 거는 뭐 잘하신 거라고 봐요. 이제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네.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매물대가 이 구간, 그러니까 현재 주가 구간에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소화하고 갈지 아니면 소화하는 기간을 가질지 그 부분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투자 의견은 고지만 역시 아모레퍼시픽과 마찬가지로 눌렸다 갈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그 매물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 보면 오늘은 살짝 빠졌다가 내일 다시 갈 것 같다. 기관이 매집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좀 더 열어두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예. 네, 외국인 쪽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되는지 이 부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당장 얼마가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는 추세에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급도 추세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4,000원 오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도달했을 때 전고점 그리고 매물대 고점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중기 보유 하신다는 관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솔시스템 14,000원까지 보자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서 3위 볼게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연일 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험헌법 개정안의 별칭이 이 삼성생명법인데요. 내용이 보험사는 계열사의 지분 3%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원래는 취득 원가였는데 이거를 현재 주가로 바꾸자는 것이 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생명이 20조 원 가까이 지분을 뱉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에 오히려 이 종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갈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생명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도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는 8만 원, 중기 목표 10만 원이다.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15만 원까지도 간다. 차트 주봉 월봉본이 완전 바닥이구만.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네. 일단 들고 있어야지. 수십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 때 아니라고. 팔려면 최소 앞자리 7자는 보고 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은 이게 배당 매력이 더 높아져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어디까지 좀 보세요? 네, 삼성생명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 대형주가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네. 이런 부분도 있고 배당 확대 기대감도 있는 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예.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30조예요. 근데 삼성생명 시가총액이 15조 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분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평가받게 되는 거죠. 물론 삼성생명법이 통과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시장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한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추세적으로도 양봉이 많이 떴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대형주가 양봉 이렇게까지 많이 뺄 때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생명은 이슈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앞자리 8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볼게요. 오늘의 2위는요. 시젠입니다. 시젠이 오늘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젠은 여기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시즌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스탑입니다. 시즌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시죠. 시즌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직은 한참 수익 구간이고 매출 좋은 회사인데 다들 왜 팔려고 난리야? 난 절대 안 팔란다. 이렇게 흔들어도 실적은 보고 나갈 거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어봐야지.
주식은 심리 게임이죠. 다시 반등합니다. 절대 지지 말고 다들 홀딩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묶어서 볼게요. 전문가님은 시즌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좋은 종목이죠. 네, 실적 3분기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승 추세가 깨졌냐? 예. 네, 깨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5일 이평선이 이탈되는 모습은 약간 우려스럽긴 합니다. 기관 외국인도 8월 들어서는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올 때 추가적인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를 하시더라도 이 밑에 있는 빨간 20일 이평선, 네, 여기 정도는 익절선으로 설정을 하시고 네,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보유하고 계셔도 비중을 일단은 절반 정도를 줄이고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또 지금 보시면은 그 코로나 반대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텍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죠. 텍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 핵심주들은 또 조금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시즌에 대한 의견 확인하셨습니다. 곧바로 오늘의 1위 HLB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가담치료제 리보세라닙이 다국가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한국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장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HLB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네, HLB에 대해서는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LB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시죠. HLB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털리면 절대 못 들어온다. 꽉 잡아라. 20만 원까지는 금방 갈걸. 17만 원대 물렸다가 조금씩 물타고 유무증까지 다 해서 겨우 평단 9만 원에 맞춤 힘들었다. 다시 상한가는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문제일 듯. 과연 탈출 기회냐 버티기냐 판단이 어렵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HLB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드디어 상한가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네, 이슈가 나왔죠. 간암치료제 임상 3상 승인, 네, 예. 강한 이슈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가 좀 재평가가 되는 네. 계기였고 또 HLB가 워낙에 또 소외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제약바이오줄 타가는데 이제 바닥을 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HLB가 이렇게 많이 빠졌구나라는 그 주가 환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상한가로 좀 닫아줬으면 좋았는데 상한가로 딱 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28% 플러스라서 약간 아쉽습니다. 전고점 구간에 이제 10만 원 초반대인데 보시면 매물대가 강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약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물량을 줄이시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궁극적으로 목표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거기까지 가려면 리보세라닙 관련 이슈가 10개 이상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좀 약하다라고 보니까요.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절반 정도 비중 줄이고 나머지는 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 우선 오늘 절반 정도는 물량을 정리하시고 남은 물량을 가지고는 11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보시죠. 네, 끝으로 오늘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대형주 중에서 CJ CGV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중소형주를 많이 가지고 오다가 지지난 주부터 이제 대형주도 조금씩 예. 섞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소형주 랠리였지만 앞으로는 대형주가 섞여서 같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포트를 구성하실 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반씩 네.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CJ CGV는 정말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맞아요.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시류에 맞게 낙폭과대 대형주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눌림 주더라도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워낙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반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영화들이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몇백만 명 정도
관객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영화관이 100% 정상화된 건 아닙니다만 예전보다는 심리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봉을 미뤘던 영화들 있잖아요. 앞으로 많이 개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CGV의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2분기에 워낙 안 좋았어요. 어닝 쇼크죠. 이 경우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납니다. 조금만 좋아져도 실적이 확 좋아진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실적이 살짝만 좋아져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끊임없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난 기업을 역발상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쁜 전략은 아니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하향 보여주던 주가가 돌파를 시도했는데 돌파를 시도한 가격이 어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밑꼬리를 살짝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매수가를 23,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23,300원이니까 현재가 이하, 23,000원 이하 정도 조정 올 때 한번 담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올 때 노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손절가는 그 어제 장대 양봉이 시작됐던 저가가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한 2만 원 정도 손절 보시고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눌림을 줄 때마다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코로나19 사태 가장 큰 피해자죠. 영화, CJ, CGV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피해가 컸던 만큼 낙폭이 크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셨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연기했던 많은 영화들이 이제 9월에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워낙에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을 자주 가는데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CJ, CGV 소개를 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23,000원 전략도 잡아드렸습니다. CJ CGV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